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학기술과 사회, 사회문제 솔루션 5조 시니어입니다. 조명은 저희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인 시니어와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의 단어인 시니어의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팀원은 강지민, 양수민, 이다희, 이종환입니다. 저희의 이번 프로젝트 발표 주제는 웨어러블 로봇 도입을 통한 초고령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집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고령화의 주된 원인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고령화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 감소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최근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출산율 감소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 1.24명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여 작년인 2023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7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출산율이 높았던 시기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는 노년층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가 겹치면서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PPT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하여 2035년에는 1500만 명을 넘어갈 예정입니다. 퍼센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유엔에서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령 인구의 비율은 19.4%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겹쳐서 발생하는 와중에 정말 극적으로 출산율이 미친 듯이 상승하여 정상적인 수치로 회복된다 하여도 새로 태어난 인구가 생산활동을 하는 인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결국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것이지 노인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에 적어도 수십 년간은 노인 인구가 주를 이루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헤쳐나갈지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저희 조의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와중 우선 엔지니어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 팀에게도 이 수업의 취지에도 맞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공학적 접근을 할 수 있을까 토론하던 와중 최근 미국에서 열린 CES가 생각나서 CES에 대해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국내 한 기업이 어떠한 기술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기술이 초고령 사회의 문제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란 사람의 몸에 착용하여 부족한 근력을 보완하거나 부상의 위험성을 줄이고 장애를 극복하거나 나아가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세부적인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발표에서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호칭을 통일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ES에는 분명 인공지능이나 다른 많은 기술들도 나왔을 텐데 왜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을 솔루션으로 선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우울증, 건강악화 등 고령인구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문제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부양 비용의 증가 등의 사회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고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고령인구의 기동성 감소, 다른 말로는 거동의 불편함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그냥 집에 있게 되며 몸을 안 쓰니 몸이 더 안 좋아지며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거동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솔루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동 휠체어나 지팡이 등 다른 선택지도 많을 텐데 왜 웨어러블 로봇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또한 가능합니다. 우선 전동 휠체어, 지팡이와 같은 다른 보조 기구들은 계단 등의 어느 정도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 웨어러블 로봇은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점은 주체성의 차이입니다. 전동 휠체어와 지팡이 등은 결국 그 기구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내가 조종하는 것에 내 몸을 맡긴 채로 있는 것에서 나오는 주체성은 굉장히 다르기에 이러한 점에서 웨어러블 로봇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동 휠체어나 지팡이 등의 보조기구 등은 원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불가피하게 근육이 퇴화하게 되는데 웨어러블 로봇은 착용하고 활동할 때 근력 향상이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몸의 건강상에서도 훨씬 유익합니다. 다음으로 웨어러블 로봇에는 앞서 말한 선정 사유 및 비교 기술과의 우위 말고도 다양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노인 우울증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주체성을 확보한 노인은 이전보다 외부 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계속 집에 있으며 느끼는 고독에 의해 걸리게 되는 노인 우울증의 방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요인에 의해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체적인 한계에 의해서 자신이 일을 더 하고 싶음에도 못하고 은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그러한 한계점을 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이 대중화가 됨으로써 노년층뿐만 아니라 신체적 결함이나 장애가 있던 사람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이 아니더라도 선천적인 장애나 사고로 인해 거동에 불편함이 있던 사람들이 사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근골격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쿠팡 상하차 혹은 통칭 노가다라고 불리는 일들을 하고 오면은 온몸이 아픈 경우가 있고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 몸이 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런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시한 웨어러블 로봇의 보완할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지속 시간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외출해 있거나 거의 깨어있는 시간에 대부분의 착용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지속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로보틱스사의 보행보조 로봇 같은 경우 현재는 2시간 정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기술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문제입니다. 이 기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 중요합니다. 현재 웨어러블 로봇의 가격은 최소 150만 원부터 시작해서 30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가격은 다수의 노인들이 누리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에 대한 개발을 통해 단가를 낮추거나 지자체에서 대여 활동을 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최적화 서비스의 도입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사고를 당한 사람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신고를 하여 목숨을 살렸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웨어러블 로봇의 사용 대상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의 배터리에 관한 알림, 건강상태 진단 등의 개인 최적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 로보틱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으로 보행 분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등의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개인 최적화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웨어러블 로봇의 대중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대중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통해 웨어러블 로봇이 좋은 방법임을 납득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대중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보급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저희의 프로젝트는 반쪽짜리 프로젝트로 남는 것이기에 방법 또한 고려해보았습니다. 제일 확실하고 성능이 좋은 방식은 역시 웨어러블 로봇을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책정하여서 그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측정한다는 것은 결국 추가적인 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선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실제로 별 효력이 없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효력은 있으나 노인 인구가 주체성을 가지고 기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PPT에 나와 있는 세탁 관련 지원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대신 웨어러블 로봇 관련 예산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큰 추가적인 편성 없이 기존의 노인 복지 부분에 측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국가 예산이 확보되고 국가 정책으로 책정된다면
웨어러블 로봇 기업 간의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이는 곧 웨어러블 산업 그리고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웨어러블 로봇 사용 강습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면 웨어러블 로봇의 대중화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웨어러블 로봇 기업에서는 근력 강화 및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 클래스를 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발전시켜서 지자체에서 진행하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이 행해진다면 사회 전반에 보급됨은 물론 차츰 앞서서 언급한 현 웨어러블 로봇의 보완점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이고 장점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솔루션에서 우리 엔지니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생각해 본다면 더 다양한 첨단 기술을 추가하고 가격을 내리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엔지니어가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전반 시스템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와 환경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 개발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사회에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엔지니어의 기술 개발은 단순히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영향을 꼭 생각하며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5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